자, 반갑습니다. 새로 오셨죠? 네, 새로 오셨죠? 네. 그 중간에 오셔가지고 수업 듣기가 중간에 오셨으면 수업 듣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좀 불편하죠? 아직은요?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돼요. 그냥 대충. 나중에 보면 이제 3월 달에 다시 돌아갈 거예요. 자, 오늘 어디 할 차례예요? 몇 페이지? 자, 여기. 금지행위.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또 해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해놔야 되는 부분 중에서 하나. 오늘 암기할 게 첫 스타트하고 맨 마지막 게 머릿속에 좀 암기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외워놓으시고 다음 주에 가면 이와 관련된 프린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프린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연습을 하게 하면 될 겁니다. 자, 사실 쉬워요. 이거는. 근데 금지행위는 쉬운데 왜 제가 암기해 놓으라고 그러냐면 이게 다양하게 응용돼서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머릿속에 아마 집어넣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금지 행위는 뭐예요? 금지. 하지 말라는 행위죠. 그럼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도 많이 하니까. 네, 지금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니까 제발 좀 이거 하지 말라고 해놓은 게 금지행위예요. 자, 이거 하면 돈 법니다. 돈 버는 방법 이제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 단, 걸리면 갑니다. 그게 문제죠? 자, 이게, 여러분들 교재 보세요. 1번부터, 저 금지행위 교재 보면 138페이지에 맨 밑에 1번부터 쭉 해서 4번까지. 나중에 뒤에 정리할 거예요. 지금은 틀만 한번 보는 겁니다. 1번부터 4번까지가 걸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벌금. 뭐 쓰지 마세요. 뒤에 나오니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벌금이고, 5번부터 9번까지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이에요.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138페이지에 맨 밑에 보니까, 자, 이거 순서대로 나옵니다. 혹시 여기에 페이지를 안 써놨다 하더라도 순서대로 나오니까 그 순서를 번호대로 쭉 따라가면 돼요. 자, 1번에 보니까 중개 대상물이, 요 위에부터 봐야지, 참. 자, 금지행위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33조 1항과 33조 2항 두 개가 나와요. 33조 1항은, 자, 지금부터 볼 게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 하면 누구죠?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소속중개사, 그리고 중개보전. 자, 지금 요 1번에서, 괄호 1번부터 괄호 1번부터, 여기 1-1이죠? 1번부터 쭉 9번까지가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니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벌금 이렇게 됐죠? 그러면 첫 번째 보니까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며. 자, 중개 대상물 뭐죠? 중개 대상물 하면 토지, 건물. 자, 이 법에서 정한 중개 대상물,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요 5가지입니다. 여기다 뭐를 금지한다? 매매를 업을 하는 중개 대상물, 매매업을 금지합니다. 자, 그러면 중개대상물, 요소부터 거꾸로 뒤지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매매업에도 상관이 없죠. 자, 그 중개대상물만 해당되는 거고, 자, 매매를 금지하는 게 아니고 뭐를요? 업을 금지하는 거죠. 이거 가끔 이제 강의하다 보면 물어봐요. 아니, 그럼 자기 집도 못 사요? 라고 물어봐요. 집 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를 금지하는 게 아니고 뭘 금지한다? 업. 그럼 업의 개념이 뭐죠? 제가 업하면 딱 떠올리는 거. 계속적 반복적. 네, 그거를, 뭐라 그랬죠? 설명해서, 자, 중개업이라는 개념에서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업하면 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장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뭐 하면 안 된다? 집 장사, 땅 장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장사의 개념이 계속적 반복적 개념이죠. 자, 그러면 왜 집 장사, 땅 장사를 금지하는 거예요? 자,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알 수 있죠. 싼 물건 있어요. 싸게 나와요. 앞으로 여기가 개발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잽싸게 싸게 사놓죠.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값이 올라가면 팔아먹으면 돈 벌죠. 제가 뭐라 했죠?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그랬죠. 자, 이거 실제로 상당히 많죠. 옛날에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검단이라는 곳 혹시 아세요? 인천 저 끄트머리에 거기 검단 중에 뭐가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18몇 년 전이구나. 그때 벌써 그때 아파트가 그때 한 4천만 원, 5천만 원 했던 아파트가 얼마까지 뛰었냐면 3억까지 뛰었어요. 불과 한 7, 8개월 만에. 그때 한 사람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아마 싸게 팔았는데 갑자기 한 3개월 만에 그때 그 자살한 사람이 8천만 원인가 해서 팔았어요. 근데 그 몇 개월 만에 1억 얼마가 올라간 거예요. 배 아프죠? 이 가끔 보면 너무 화가 너무 많으면 못 참습니다, 이거. 그래서 자살을 한 사람도 실제 있어요. 자, 그때 누가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냐? 사실은 부동산에서 돈 벌었어요. 그 매물들을 다 누가 샀냐? 부동산에서 다 접수했어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만약에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1년 이하 징역처럼. 자, 매매를 조심할 건 매매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 업 빠지면 틀려요. 매매를 금지하는 게 아니고 매매를 업을 하는 걸 금지한다. 자, 이게 오늘도 주간에 오셨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교재는 자 139페이지 넘어가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예를 이용하는 행위.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누구죠? 무등록. 등록하지 않고 중개하는 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전에 공부했던 거. 무등록업자. 형벌. 걸렸다면 어떻게 되죠? 1-1. 둘 중에 하나. 네,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봐. 1-1하고 3-1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니까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네, 그렇죠. 3-3. 아, 지금은 다 그래요.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500원이에요. 그런데 무등록 자체가 아니라 여기 뒤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의뢰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시골 분들은 시골에 가면 무등록업자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시골에. 시골 사셨어요? 시골 분들은 알아요. 네. 도시 사람도 몰라요, 이거. 시골에 가면 대표적인 무등록업자가 누구냐면 이장입니다. 신기하게 시골 분들은 아직도 부동산에 내놓지 않고요. 이장한테 내놔요. 이거 좀 팔아달라고. 논밭대기 이런 건 저 팔아달라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이장들이 이거를 동네 사람들과 이렇게 알선해가지고 거래시켜주고 알선료 받고 그랬었어요. 그게 여기 법에 뭐 걸려요? 여기에 걸려버리죠. 요즘은 이제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단 물건을 잡은 다음에 면사무소나 거기 저희 시골도 우리에는 부동산이 없어요. 면으로 가야지만 부동산이 있어요. 이 가서 거기다 내놔요. 내놓으면서 이거 얼마 좀 팔아줘. 팔아준대 돈 얼마 나한테 달라. 뭐 이런 거죠. 예,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외지인들이 거기에 와서 부동산을 내면 그 사람과 협력을 해야지만 매물이 들어오겠죠. 예,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 이장님들이 이제 이장 그만두고 매물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면 아직도 많이 있는 게 부동산 컨설팅 사무소. 혹시 보셨어요? 그 중개 뭐 이런 거 하나 안 들어갑니다. 네, 부동산 컨설팅 이렇게만 들어가요. 네. 거의 다 터줏 대감들이에요. 이장님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 전에 컨설팅 사무실에서 22억짜리
토지 알선에 가가지고 걸린 거 뉴스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뭘로 걸렸냐면 무등록 3-3으로 걸렸어요. 형벌이 참버같이 나왔더라고요. 300만 원. 자, 일단 아까 무등록 자체가 어떻게 된다 그러죠? 형벌 3-3. 그러면 적어도 징역은 안 보낸다 하더라도 벌금이라도 좀 세게 때려야 되는데 300만 원 나왔더라고요. 지방법원에서. 너무 약하게 나왔죠. 어쨌든 자, 그런 사람들의 물건을 개업공개사는 받아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받았다가 걸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처벌금이에요. 자, 이거 무등록 것도 알면서 의뢰받을 건 명의요. 이렇게 돼요. 제가 요즘은 가평에를 안 가는데, 가평 그 남이섬 있죠, 가평에. 그쪽으로 가다 보면 부동산 사무실에,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 한 10년 전쯤 됐는데, 부동산 사무실에 이런 게 하나씩 붙어 있어요. 우리는 부동산 컨설팅 업자와 협력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들이 하나 딱 붙어 있더라고요. 한 10년 전 얘기예요. 지금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게 이거예요. 거기에 있는 컨설팅 업자들 있죠. 거의 다 대부분 무등록이거든요. 그 사람과 매물 협력해서는 안 된다. 걸렸다면 어떻게 된다? 1-1. 자, 이제 세 번째 금지어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그 페이지에 나오죠? 139페이지네요. 자, 사례 증여 등 어떤 명목, 자, 어떤 명목에다가 일찍 쳐놨어요. 요거 아마 12월 달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밑줄 쳐서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래 놓고 뭐라 하냐면, 절대적 금지라고 써놓으세요. 어떤 명목. 자, 말 그대로죠? 어떠한 식으로든지 더 받아서는 안 된다. 자, 거기에 얘가 사례 증여입니다. 자, 증여는 그냥 공짜로 주는 거고, 사례가 뭐예요? 여러분의 사례는 의뢰인이 스스로 알아서 더 준 거죠? 자, 그럼 의뢰인이 스스로 법정 보수 말고 스스로 알아서 더 줬습니다. 이거 위반된다, 안 된다? 위반된다. 스스로 알아서 더 준 것도 위반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받았다가 되돌려줬습니다. 자, 일단 초과해서 받았어요.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누군가 찔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려줬어요. 이거 위반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위반된다. 아, 여기다 써놨네. 네, 칠판 보고 있으면 덤덤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없다. 여기 없는 거 하나 물어볼게요. 나는, 이거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나는 더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중개보수와 관련된 법 조례를 찾아보다 보니까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법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받게 된 거죠. 자, 이거 위반될까 안 될까요? 위반된다. 시험 문제 벌써 한 3번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마 저쪽 중개보수 라인에서 나오는데 나중에 빨리 한번 체크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 절대적 금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더 받을 의사가 없었는데 법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더 받은 거예요. 계산 잘못하고 더 받은 거죠. 이것도 위반된다. 어쨌든 위반되고 그 초과해서 받은 부분은 무효입니다. 돌려줘야지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사례 증여,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푼에도 더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처벌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중개대 선물의 거래상 중요성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자, 보죠. 중개대 선물의 거래상 중요성. 이때 거래상 중요성은 뭘까요? 그 거래상 중요성을 해석하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권리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있죠. 뭐 압류 들어있거나 아니면 경매가 지금 들어가거나 아니면 임대 차는데 저당권이 있거나 뭐 이런 거. 이럴 때 거래상 중요한 사항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중대한 하자. 자, 하자가 사소한 하자도 있죠. 수도꼭지 고장 났어요. 그 지금 물이 줄줄 새고 있어요. 자, 이게 거래상 중요사항일까요, 아닐까요? 네, 그거는 이제 당사자는 중요사항이라고 우기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땐 거래상 중요사항이 아니죠. 보일러가 아주 고장났거나 아니면 물이 천장에서 새거나 뭐 이 정도. 벽이 뭐 크게 갈라졌거나. 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자, 거짓되는 거짓말한 거죠. 그 밖의 방법. 그 밖의 방법은 뭐냐면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해서 손해가 났다면 요 침묵행위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거짓말한 것은 안 된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가격도 거래상 중요사항에 해당돼요. 자, 가격이 뭐냐면 매도 의뢰인과 짜고 가격을 높이 받아서 차익을 편찬하는 행위.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경험들이 가끔 있어요. 자, A하고 갑이, A가 1억에 물건을 팔아달라고 내렸는데 개업공개사 갑이 얘한테 제안합니다. 내가 이거 1억 2천에 팔아줄 테니까 반반 나눠 갖자. 그럼 2천만 원 갖고 반반 나눠 가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나 1억 받을 생각을 했는데 얼마가 더 나와요? 일단 1,000만 원을 더 넣어줘. 반반 나눈다고 치면. 그러니까 얘는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B한테 1억 2천에 팔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얘한테 가격을 거짓말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거짓언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 자, 요까지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나중에 뒤에 가서 정리가 될 거니까 일단 지금은 툭툭툭 넘어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원 벌금. 그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원 벌금이 여러분들 교재는 이제 괄호 5번 붙을 거예요. 자, 관계법령에서 양도할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에 대해서 매매교환은 중개자나 그 매매를 어불하는 행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 관련된 증서. 자, 증서가 뭐다? 여기 있죠. 증서 뭐예요? 입주자 저축 증서. 소위 말하면 뭐예요? 청약 통장이죠. 여러분들 혹시 청약 통장 거래해 보신 분 계세요? 인터넷 많이 거래했어요. 네, 팔아. 사기도 합니다. 지금은 잘 안 돼요. 왜요? 하는 많으니까. 지금 청약통장 뭐 1,000만 넘어갔죠? 지금 거의 2,000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지금 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희귀성이 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1순위 청약통장은 엄청난 거래가 됩니다. 자, 이거 어디서 금지하고 있냐면 주택법, 여러분들 공법 배우시죠? 주택법에서 청약통장 거래 알선 자체가 금지돼. 알선까지 금지됩니다. 자, 만약에 주택법에서, 자, 주택법상으로 보면 청약통장 거래하다가 걸리면 일단 형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그리고 그 청약 자체가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그래서 뉴스에 예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청약통장을 거래하고, 불법 거래해가지고 청약 받아서 당첨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그걸 받아서 다시 투입한 거예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누가 문제가 생겨요? 모르고 산 사람 있죠. 청약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도로 원위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거는 뭐 이제 팔자리는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자, 이런 청약통장, 그러니까 개업중에서는 이거 매매하거나 중개 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런 것들, 뭐 여러분들이 뭐 주택 상하세타 이런 거 있는데 이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시험 문제는 요게 나옵니다. 요거 일단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다. 자, 증서에는 뭐가 해당된다? 증서에는 청약통장. 그래서 중개주거나 매매.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이거 정말로 많이 불법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째, 이거 6번째 보죠.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자,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자, 봅시다. 중개 의뢰인이 누구예요? 내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이죠? 그 사람 거를 사거나 아니면 그 사람 사러 왔는데 내 거를 팔거나 거래니까 꼭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예요? 임대차까지도 다. 이 직접 거래 쌍방 대리는 매매, 교환, 임대차가 모두 적용돼요. 그러니까 의뢰인과 거래하는 거 무조건 일단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의뢰인과 거래하는 걸 막는 이유. 자, A가 갑에게 1억에 팔아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건 1억짜리가 아니에요. 얘가 볼 때는 1억 한 5천 원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는 여러분 이제 두 번은 방법 이제 딱 바로 생각났죠? 예, 제가 얘기 안 해도 될 거야 아마. 얘가 작아지고 1억 5천에 팔면 되죠. 자, 요거를 막아보자고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극단적인 예고, 실제로는 직접 거래하던 모든 부분을 일단 금지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차익을 남길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 물건을 사가지고 거주할 목적이라도 일단은 직접 거래에 해당돼요. 걸려요. 자, 그러면 이제 직접 거래에 물건이 좋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잡아야죠. 돈 벌려면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건이 지금 이거 나왔어요. 좋은 거 물건 나왔어요, 지금. 이거만 사면 내가 지금 5천만 원 정도 좀 벌 수 있어요, 지금. 가격은 그럼 이제 하는 방법. 다른 사람, 네,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또 위험해요. 이 다른 사람 명의로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자, 나중에 명의신탁 배울 거예요. 명의신탁이라든가 이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부부도 안 됩니다. 여기 있네요. 남편의 부인. 자, 내가, 이거는 이제 전세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부인이 개업공개사고, 이제 전세 물건을 받았어요. 마침 내가 이사 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전세를 살았나 봐요. 그래서 전세 물건을 남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사 간 거예요. 이거 직접 거래를 걸렸습니다. 이거 뭐 해당된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다. 예, 근데 자식은 되죠? 예, 근데 이제, 그러면 또 뭐가 문제가 생겨요? 다른 중요라든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겠죠? 자, 어쨌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뭐, 명시탁, 어쨌든 자신 있으면 명시탁 해도 되고, 걸리면 가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안전한 것은 다른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물건이 들어왔죠? 이거 많이 해요, 진짜로. 내 물건 들어왔는데 이거를 살짝 이쪽 옆집에 이쪽으로다가 좀 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내가 거래한 거. 자, 이렇게 거래하는 거죠. 이렇게 중개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신 뭐는 줘야 돼요. 이렇게 걸쳐갔으니. 그래서 중개보수는 줘야죠. 그래서 주면서 그래도 괜찮잖아. 이거 하나 물건 잡는 게 중개보수 주는 형태가 되더라도 어쨌든 다른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부부관계는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직접 거래 일단 금지한다. 그러면 이거는 좀 하나 더 물어보죠. 이거는 중개 행위인가요? 아닌가요? 의뢰인이 들어왔어요. 의뢰인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그걸 샀어요. 이거 중개 행위인가요? 아닌가요? 중개 행위? 아니죠. 이렇게 거래했잖아요. 그죠? 이건 중개 행위가 아니다. 시험자 나오는 겁니다. 이제 오피스텔 얘기가 나와요. 중개는 아니고 내가 샀잖아요. 중개는 이렇게 연결시켜준 게 중개이죠. 중개를 한 게 아니고 직접.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고 난 것은 저번주 배운 거 보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고 난 것은 업무 보정에 의해서 배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교재에 나옵니다. 네, 오피스텔 관련된 사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중개행위가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듣고 넘어가시라고 한 겁니다. 3월 달에 제가 판례 쭉 한번 체크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거래 당사자 쌍방대리. 거래 당사자 쌍방대리하느니, 자, 여기에 A하고 B가 있어요. 개업공개사 갑이 있습니다. 여기에 A가 1억에 팔아달라고 하면서 갑에게 의뢰하죠. 그러면서 네가 좀 알아서 팔아줘. 그래서 위임장하고 다 주는 거예요. 도장까지. 자, 그 다음에 B도, 이거 가끔 있습니다. 사는 사람도 알아서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B도 갑에게 나 한 1억 정도 땅 하나 네가 좀 알아봐라. 투자 같은 거 할 때 많이 해요. 그럼 부동산을 통해서 위임을 시켜줍니다. 그럼 얘한테도 위임장 받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계약서 누가 땄어요? 네, 갑이 땄으죠. 이때 갑은 1억짜리를 얘한테 1억 2천에 팝니다. 그래가지고 A는 A용 계약서는 얼마짜리로?
1억짜리 비용계약서는 1억 2천짜리 씁니다. 그래서 1억 2천 받아가지고 1억 건너주는 거예요. 자, 옛날에 참 많이 했던 거. 여러분들도 은연중에 당했을 줄. 한번 또 나중에 또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위임하는 거. 자, 이제 요즘은 많이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일단, 옛날에는 거래가 되면 금액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가, 저는 이걸 직접 봤어요. 옛날에 협회 다닐 때 상담한다고 할 때 직접 봤는데, 나중에 거래가 문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물건이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당사자끼리 만나게 됩니다. 처음 만나는 거죠. 계약서 들고 만나요. 만나러 가서 턱 계약서를 펴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1억, 뭐 그 액수가 그때는 다르지만, 여기는 1억, 여기 1억 2천 이게 된 거죠. 옛날에 참 많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자, 지금 왜 많이 없었느냐? 자, 지금은 거래가 되면 나중에 금액이 어디 기재되죠? 어디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하면 이제 공시법에서 별걸요? 등기부에 기재가 되죠. 이게 2006년도부터입니다. 2006년도 이전까지는 금액이 뭐 얼마나 거래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등기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많이 못해요. 그런데 지금도 합니다. 네. 하는 방법은 제가 3월달에 알려드릴게요. 네, 예, 해요. 지금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쌍방대리를 어떻게 한다? 쌍방대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지한다. 그러니까 한쪽만 대리하는 거는 괜찮겠죠? 쌍방대리가 금지되니까. 자, 마찬가지로 걸렸다 그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원 벌금이고, 자, 이거는 본인이 허락해도 위반됩니다. 여러분들이 민법에서는 자기계약 이런 거 있죠. 이건 본인이 허락하면 허용된다 그랬죠? 이건 민사관계이고, 이거는 형사관계죠? 중개사법에 의해서. 자, 이거는 본인이 허락해도 위반된다. 자, 요 직접거래 쌍방대리를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째, 여러분들 교재 보면 7번 날이 있을 거예요. 142페이지죠? 142페이지에 보면, 자,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이나 이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아니면 전매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에서 매매를 중개해주는 등 투기조장. 자, 투기조장입니다. 이건 두 가지인데,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하는 부동산. 자, 요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거래합니다. 이게 뭐라 그래요? 소위 말하는 여기 있네요. 미등전매. 미등전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이거를 다른 말로? 네.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되죠. 들어보셨죠? 어디에서? 민법에서. 자, 중간 생략 등기는 효력 규정인가요? 단속 규정인가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배우셨구나. 네, 단속 규정이죠. 그러니까, 자, 효력 규정은 대표적인 것이 명시딱 같은 거. 이게 효력 규정이고, 중간 생략 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 효력은 있다. 그러나 법에는 위반돼요. 자, 그 법이 관련된 법이 뭐냐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일단 할 거예요. 자, 이거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 자, A, B가, 자, 중간 생략 등기 개념을 여러분들 대충은 알고 있지만, 자, 이렇게 매매하죠. 그럼 이렇게 등기를 해줘야죠? 근데 B와 C가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는 A에서 누구로? C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계약서가 있죠. 그럼 중간 생략 등기하려면 가짜 계약서가 하나 필요하죠. 원래는 이렇게 진짜 계약서가 있죠. 그러나 등기하려면 어떻게 돼요? A에서 C로 나는 가짜 계약서가 하나 써지겠죠? 자, 이렇게 가짜 계약서를 쓰면 중개사법에 또 위반되죠. 개업중개사가. 가짜 계약서는 나중에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이게 될 수 있죠. 저번에 배운 거. 그래서 개업중개사가 이렇게 중개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럼 중간 생략 등기는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매 차익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익 먹고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전매 차익이 안 났어요. 그래도 위반된다.
이 목적을 했죠. 그래서 전매차익이 낮지 않아도 위반된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이거는 뭐냐면 분양권 전매 제한이 대표적이에요. 분양권 전매 제한. 여러분들 지금 수도권 아직도 전매 제한 들어가 있을걸요, 아마? 그 외곽 지역은 다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은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분양받으면 그걸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금지되거든요. 그 사이에 하는 게 분양권 전매 제한.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거 중개 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1년 이하, 3년 이하 징역 또는 3,500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 7번째고, 8번째, 9번째 보세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민 등 시세 부당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즉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이게 뭐죠? 거짓 거래. 시세 부당 영향을 줄 목적으로 거짓 거래하는 거예요. 왜 하죠? 이거는 가격을 올릴 목적이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인데 아파트를 일부러 내리진 않겠죠? 그렇지 않나요? 가격을 올리는 작업하는 거예요. 이건 가격 올리는 작업하는데, 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옆에 단지는 15억이에요. 근데 진학이나 똑같은데 우린 10억밖에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가격을 올려야죠. 자, 10억짜리를 15억으로 확 올려서 만약에 거래한다면 눈에 확 띄죠. 그 이제 가짜 계약, 가짜 거래합니다. 가짜 거래를 하는데 10억짜리를 11억, 그 다음엔 12억, 13억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격을 올려서 계약서를 써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일정 기간, 한 몇 개월 뒤, 아니면 6개월 뒤에는 계약을 해지한 신고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뒤에서 이제 나옵니다.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가 관련된 부분이래요.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라면 그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올라가 있어요. 실거래가 시스템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는 게 보이죠? 그럼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일반인들은 보는 거예요, 이게. 자, 그렇게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11월 달에 강의할 때 얘기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잠실 단지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잠실 6단지인가? 15년도쯤에, 거기에 근무하는 제 수강생이었는데, 6억 5천대였어. 15년도인가 아마 그럴 거야, 아마. 6억 5천대였는데, 그거 사놓으세요. 그때 돈이 없었거든요. 사놓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곧 있으면 10억 좀 넘게 올라갈 겁니다.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20억대 넘을 거예요, 아마. 잠실 6단지니까, 거기가. 작업을 10m까지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그 뒤부터는 자동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자, 이거를 누가 할까요? 누가 한다? 부동산에서? 일단 주도하는 사람 누구? 네, 분야에. 혹시 분야에 계신 분 없은가요? 가끔 우리 수강생분들 중에서 분야에 있습니다. 자, 분야에서 주도하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 입대하고 관리사무소까지 다 이렇게 짬쪽짜 해가지고 작업합니다. 근데 분야에서 지네들이 직거래 하나요?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부동산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10억짜리를 15억짜리 좀 올릴 거니까 좀 협조 좀 해줘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하는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하는 거죠. 자, 지금 아까 이거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라 그랬죠?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분야에서 지네들끼리 직거래해가지고 표시가 금방 나니까 부동산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다 걸리면 어떻게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요렇게 하는 거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금쟁이 9번째인데요. 이런 저건 이제 3-3 5번째입니다.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손을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 외자와 공동 중개 제한하는 행위. 자, 이건 무엇이냐면 단체를 구성하여
뭐 한 거예요?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왕따시킨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업계도 왕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회원업소라고 들어보셨어요? 회원업소. 들어보신 분도 아마 계시고 처음 들어보신 게 거예요. 자, 어느 동네나 가면 지네들끼리 모인 무슨 회 뭐 하는 거 조직을 만듭니다. 뭐 저는 뭐 상록회